역할이 있는 경우와 역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역할이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역할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팀장님을 뽑아야 된다 지금. 그럼 팀장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역할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역할이라는 걸 주어지는 것은 역할이 없는 쪽은 신입들에게 역할을 없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역할이 없는 거나 역할이 있는 쪽이나 두 가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할 것 같아요? 어느 걸로 할 거예요? 역할이 없는 걸로 하겠죠. 그리고 또 토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얘기해놓고도 오히려 점수는 낮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절대 토론 면접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TV에서 본 그 TV 토론 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연상하면 100분 토론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찬반 양론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뭐 서로 죽이듯이 뭐 네 한나라당 뭐냐, 너 민주당 뭐냐 이러면서 맨날 거의 그냥 단파 싸움식으로 싸우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론 면접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만큼 주도성이 갖고 있는가. 주도성.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얼만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토론 면접을 진행할 때 자기 의견을 전달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몇 조인가요 지금? 1조고 이쪽은 이것도 1조? 2조? 2조. 여기는 왜 한 명이 없죠? 한 명이 사정상에서 어제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이 그래서 첫째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5명이 한 조가 되고 여기가 이쪽에 4명이 한 조가 돼서 특히 주제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그 음식 재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음식 재탕을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할 거냐면 첫째 요즘에 음식 재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음식 재탕이 이제 이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 재탕이라는 거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음식을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다 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거를 어떻게 보면 씻어서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그 밥 같은 경우를 눌러가지고 뭐 그걸 부침개를 만든다든지 뭐 뭐를 만드는 것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적인 입장에서 지금 뭐 영세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처벌만이 능사냐 쉽게 얘기하면 처벌만이 능사냐 해가지고 이거를 또 하나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식의 재탕의 문제는 사실은 소비자의 문제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생산자의 입장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의 입장은 원가가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수주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 하나는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쪽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 이쪽은 생산자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특히 역할을 주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진행자라면 누구예요? 이쪽에서 진행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서 진행자 전체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진행하고. 자, 이거를 적어야 되더라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적어야 되는데 서기를 뽑을게요. 서기랑 없어요? 제가 네. 여기 이쪽 진행.
이제 그 진행자에게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행자가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 진행하십시오. 저희가 주제할 거는 음식에 대한 재탕에 관한 문제고, 저희 쪽은 생산자 입장, 그리고 이쪽은 소비자 입장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건데,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발표하실 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음식의 값이랑 그 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값이 싸고 질이 높은 걸 소비자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재탕이라는 것은 음식의 질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박 이유나 아니면 생산자 입장에서 그는 재탕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밥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남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농지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시 대피가 난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그리고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음식물 쓰레기도 좀 절감하는 차원이 좀 있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한국에서 음식 문화가 뭐 음식이 남았을 때 뭐 먹고 남은 음식이나 뭐 야채나 이런 비빔밥 만드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경우, 집안에서도 음식물 남았을 때 사용하는 거랑 거의 일반적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화하시죠. 제가 예. 가족 단위라는 거는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먹는 거라면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먹던 거라면 취미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러면 뭐 쉽게 안 쓰는 거, 이게 좀 배워본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저 같아도 장비가 그렇게 먹으라고 그런 거 기용해서 다시 재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을 먹으라고 하면 제가 돈을 지불했는데 그게 위생적인 문제에서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반 생산자 입장에서도 위생적인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 재탕이라고 해서 위생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위생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래도 나가니까,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래도 재탕이어도 위생적으로 만들었다면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또 약간 위생적인 문제도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영세업자에서도 그런 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경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에서 뭐 위생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일 처리를 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그 TV를 봤는데, TV에서는 막 위생적으로 처리하라고 그 주인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식으로 뭐 이쁘게 나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이 논점을 조금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좁혀드릴게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치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위생적으로만 하면 잘 된다는 재탕이라는 게 그 말도 안 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주로 이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줄고 음식을 그걸 남기는 부분에, 그러니까 남기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음식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문화를 바꿔서 음식을 적게 갖고 가고 적게 나중에 갖다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논점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리고 생산자 입장은 아까 그 소비자 입장은 아까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생산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나라 원래 좀 음식 같은 게 옛날부터 좀 못 먹고 자라고 막 그런 게 좀 강해가지고 한 번만 먹을 때마다 많이 퍼가고 더 남기고 그 남는 거를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윤이 너무 안 남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이 되게 큰 것도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어차피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입장에서는 단가 문제로 거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산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게 하나의 많게는 멸조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조언들을 재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긍정적인 이윤도 챙길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약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게 대변하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 좀 한번 김민수 씨가 해주시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 밥값 하면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음식값이 다 포함된 거, 음식 먹는 거랑 이제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볼 때 이제 그 볶음만큼 이제 그것도 이제 처리를 식당에서 다 해줘야 되니까 그걸 재탕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불쾌하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준다는 것도 기분이 많이 나쁘다고.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은 재탕이라는 게 뭐 남이 먹던 음식을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강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재조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만들던가 아니면 다른 그대로 음식이지만 좀 더 맛을 더 첨가하던가 해갖고 새로운 음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생산자들은 그런 걸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득이나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재탕이라는 음식이 인식을 하지 않도록 조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뭐 위생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생산자에서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조리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왔던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조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더 위생적이고 이제 그 위생적이도록 이제 그걸 하겠다는 지금 그런 결과를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런 재탕의 과정이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생산자 입장이고, 그런 걸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재탕이라는 과정에서 재조리 과정에서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하나에 갔을 때 먹어도 좀 불쾌감이 없을 정도, 그리고 위생적인 음식을 하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난 돈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이 음식만 먹었을 때 나 음식을 남겼을 때는 뭐 책임감이 없다, 나 돈 지불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더라도 그런 게 사회적인 책임을 봤을 때는 음식을 자기가 지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남겼을 때는 양식적인 책임이나 뭐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피드백을 드릴게요. 우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주도적으로 진행장을 맡거나 아니면 서기를 맡거나 뭔가 역할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종순 씨가 상당히 주도성을 보여줬어요.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사실은 그 진행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 주도성을 보여주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옆에 있는 김동완 씨는 자꾸 웃는데 자꾸 웃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흔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수 씨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했고, 특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TV 토론 같은 경우에 보면 진행자는 중립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토론 면접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진행자도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그 이세규 씨 맞죠? 이세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위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생적이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재탕이라는 게 위생적이라는 측면, 네, 이쪽이고 그리고 그 이세규 씨, 김한주 씨인가요? 김한주 씨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김한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은 좀 안 맞는, 논리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는, 뭐 예를 들거나 뭔가 다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부분이 좀 약했고. 반면에 이세규 씨는 첫 번째 제가 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기를 맡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발언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자기도 충분히 적으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셨어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기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자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세규 씨 그 부분이 좀 약간 김한주 씨는 이야기를 많이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상당히 논리적이었어요.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문제는 그 김한주 씨의 그 논리적이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언어를 쓸 때 조금 선택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면 저희 나라라고 했던 거예요. 저희 나라. 사실 저희 나라라고 하면 그 면접관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저희 나라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나라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 나라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좀 먼저 할 때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대로 이쪽 특히 김민수 씨가 그래도 제일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어느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김민주 씨인가요? 김민수 씨 맞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종수 씨는 김민수 씨 때 자꾸 물어보는 것 같은. 셋이서 근데 사실은 김민수 씨는 2번 정도 이야기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나요? 네. 한 번 얘기했어요. 정평준 씨도 한 번 얘기했죠. 얘기 한 번 정도 했는데 이제 그 논리성이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있었어요. 아까 위생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위생적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위생적이 어떻게 말이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았고, 네, 우리 전하연 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지금 너무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이게 자세가. 그리고 지금 왜 옷을 왜 안 입었어요? 예. 이게 튄단 말이에요. 면접이라는 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붙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중에서 몇 명을 떨어뜨릴까. 그 중에서 사실은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뽑기 위해서 이 사람 잘나서 이거 뽑는 것보다는 지금 면접은 가장 중요한 게 떨어뜨리기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자그마한 그 자켓하고 지금 자세가 이게 이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나가거든요. 그 부분. 그거는 이제 금방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넥타이도 매고, 본인 스타일이 그렇더라도, 이 조직에 가면요, 그 조직을 좀 맞춰주는 측면이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마차오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당겼죠? 앞으로 왜 머리를 가렸어요? 이 이마를 가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마 조금씩, 이마 같은 경우 남자는 이마가 사실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마를 가리는 거로 나오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 의도가 있겠죠. 저는 그 의도를 아는데도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좀 단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이 음식 재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논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끌어내기가 쉽지 않음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같이 서로. 특히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이야기할 때 제스처 같은 경우도 좀 사용하면서 그냥 이러고 다 이러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이정수 씨 같은 경우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측면이 아주 돋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치시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A, B로 해가지고 이렇게 찬반 양론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TV 토론을 많이 봐가지고 TV 토론하고 사실 이 토론 면접하고는 유사성은 좀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TV 토론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진짜 막 서로 죽이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파이터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 토론 면접에서는 절대 파이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는가? 무슨 얘기잖아요? 논리성이 있는가? 논리성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큼 주도적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도성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 토론 면접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 4가지 주제 받았죠? 예. 4가지 주제 받았는데 이쪽에서 먼저 주제 선택권을 드릴게요. 자, 뭐 어떤 주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쇠고기? 네. 쇠고기 문제. 자, 이쪽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고기로 할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선 같이 주제를 잡았으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다섯 명이 얘기하기에는 이게 좀 이 위치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쇠고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쪽으로 할게요. 반대하는 입장. 여기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네.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고, 이 전체적으로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진행하는 진행자가 필요한데, 누가 진행자를 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진행자. 내가 진행하겠다. 제가 했습니다. 자, 본인이 진행하겠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계훈님. 이계훈 씨, 진행자. 서기. 뭔가 내가 써야 되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성함이? 서병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두 사람은요 플러스 점수를 받아요. 진행자를 선택한 사람 그리고 서기를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게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서 의사 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너 다른 사람 많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진행을 못하는데 또 괜히 손 들어가지고 하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괜히 진행 못하는데 그러면 전체 분위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진행자가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시간 배분 그리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자 진행해보세요. 지금 소고기에 대한 주제로 토론할 건데 이쪽에 찬성, 이쪽에 반대편으로 원하시는 대로 다시 앉아주시겠습니다. 의견 찬반으로 일단 나눠야 되니까 쇠고기에 대해서 안전한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안전한가 찬성에 대하신 분 이쪽, 반대 의견이신 분 이쪽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안정관님께서 저희는 좀 찬성 반대하는 의견을 하고 저쪽 다섯 분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네, 이쪽에 3명밖에 안 되니까 다시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저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찬성 쪽이요.
아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쪽이 반대. 아까 있죠? 이쪽 찬성. 예. 이제 토론회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찬성 쪽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공유로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공유에 보통 최소한 6, 7배, 최대 10배까지의 공유를 사용해야지 그만큼의 소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국토도 많이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인건비가 저렴한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고기 같은 부분에는 외국에서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서 이게 국민들에게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입은 하지 않습니까? 예. 호주산도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산보다 맛 같은 부분에서도 객관적으로 좀 더 좋다고 알고 있고 또 좀 더 지금 저렴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소고기가 갈비 이런 게 먹어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한 달에 1, 200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근데 좀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이제 서민층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저는 참 좋다고 보입니다. 오늘 주제가 안전성이나 문제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쪽 의견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게 잘 들었습니다. 그 소고기가 지금 저희 땅에 먹는 것은 저희 국민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조건이지만 그것은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쇠고기의 안전이 아직 미국에서도 사고도 많았고 많은 탈도 많아서 지금 들어오지만 가긴 지금 저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게 100%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는 거 봐서는 아직은 미국 쪽이 감독을 하고 소고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그렇게 있지만 저희는 아직 100% 그쪽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이 쇠고기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저희 쪽에서 검역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미국 쪽의 의견을 마친 것보다 저희 쪽에 강원병 파동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병 숫자는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 1년에 몇십만 명씩도 발생하다가 요즘에는 지금 거의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게다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쪽 이제 확인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 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발병 기준이 한 10년에서 20년 뭐 이렇게 해서 발병이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그때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의견을 제시해줘야 미국 측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안전하지 지금이 안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안전하다는 건 아직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확인이 더 우리나라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소고기가 굉장히 광우병에 대해서 지금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광우병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그게 심해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양이랑 소고기 사체를 이제 사료로 쓰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를 쓰기 때문에 이제 광우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그걸 10년 전부터 이제 동물성 사료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도 이제 그 10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저희를 지금 제2의 수출 시장으로 지금 보고 지금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고기만 먹고 이제 뼈나 그런 내장 부분들은 이제 다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폐기하는데도 비용이 또 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이제 그것을 정말 헐값에 넘겨도 정말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이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병이 이제 10년이나 20년 그
그 정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10년이나 20년 동안 그냥 광우병소를 팔고 문제가 일어날 시에 그만둔다고 한 나라에서 그렇게 10년, 20년은 한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만을 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한테 만약에 그 소고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1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이렇게 팔 수가 있는데 그 단순히 10년, 20년만 보고 그 불안정한 소고기를 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고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 경제나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우리 대통령님을 규탄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많은 사건 사고의 이유가 소고기의 문제가 광우병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광우병으로 인한 발병들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 번 뉴스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제 생각 아직까지는 광우병 문제가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상 아마 이렇게 소고기는 우리나라 수입했을 경우에도 저희 시민들에게 먹었을 경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고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저희가 왜곡되어서 피해졌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소고기에서 프리움이라는 것이 이제 광우병을 걸릴 경우 저희 몸은 이제 섭취될 경우에 이제 치사율이 100%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광우병이 수입이 되어서 저희가 먹게 되었을 때 문제인데 그 전에도 이제 미국산 소고기는 저희 나라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가 이제 30개월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30개월 이상 후에서 이제 반대론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프리온이 많이 있고 이것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고 만약에 채식주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이제 10년 뒤에 광우병에 많이 사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전문적인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사고 발생률을 보면은 미국 시민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 저희 나라가 너무 확대하고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연구 결과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 연구 결과가 만약에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밝혀진 결과가 나온 이후로 광우병 수입을 해도 늦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싶고요. 이상.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저희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이제 만약에 발생을 해도 그 검사에 대해서 미국 측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파고들면은 저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미국 측에서 맡길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검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소가 소를 먹으면 미친다는 말이 저희 나라에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 소한테 동물성 먹이를 먹으면 이게 광우병이잖아요. 제일 큰 원인이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만큼 그만큼 또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FTA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광우병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해달라. 이 부분을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좀 찬성도 맞출 수 있고 저희 쪽에서 지금 수입하다는 의견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소고기를 소의 먹이를 먼저 동물성 먹이를 규제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뼈 부분이 제일 발병이 높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폐기시키는 수준으로 저희 쪽에서 법안을 만들면 소고기 수입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나머지 부분 저희 쪽에서 수입을 했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광우병 소고기 안전에 관해서 진짜 부연 설명하면은 솔직히 중국이나 그런 데서 대만 제품들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솔직히 따져보면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데 왜 지금 솔직히 인터넷 쪽으로 그 되게 헛소문이 많아가지고 그 미국산 소고기가 가지고 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산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서 그 규제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조금의 부가 생각입니다. 찬성에 대해서 부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한우를 보면요, 한우 자체의 가격은 그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통 쪽에 이제 마진이 점점 붙어가고 저희가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한우 가격만 해도 이제 일반 저희가 미국산 소고기를 왔을 때 비교해 보면은 거의 4-5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유통 과정을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하면서 이제 저렴하니까 그 마진도 줄이고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전체적인 토론의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하자면 좀 토론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개개인의 피드백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개개인의 피드백이니까. 첫 번째, 그 이계훈 씨 본인이 진행자였었죠. 근데 진행자의 진행 미스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자면 여기가 찬성이고 여기가 반대인데 그거를 아까 어떻게 잘 인지하지 못했던 첫 번째 조건 인지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어떤 사람이 발표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이 발표를 적게 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또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진행자로서 굉장히 믿습니다. 오히려 진행자를 하겠다라고 했던 플러스 점수가 마이너스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오히려 엄청난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을 들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진행을 한 번이라도 리허설을 해보거나 진행을 해봤던 걸 어떻게 진행해야겠다는 어떤 아웃라인이 있으면 진행하는 게 좋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손을 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저작상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서병아 씨, 서병아 씨는 상당히 그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상대방에 대한 경청을 하고 있다람을 주지시켜줬어요. 그 부분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계훈 씨가 약간의 진행의 미스가 있었을 때 그것을 약간 옆에서 자기가 진행자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제스처를 좀 보여준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되는데, 서병아 씨는 한 번 정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뭐였냐면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큼 논리적인가라는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박광수 씨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했죠, 지금.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한 번이라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얘기 한 번이라도 했더니요. 근데 지금 박광수 씨는 전혀 손 놓고 있어요. 그럼 면접 보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임수훈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옆에 이계훈 씨가 또 실수를 하니까 옆에 툭툭툭 치면서 자기 진행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다. 그리고 아까 그 저희 나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쓰는데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써야 돼요. 자꾸 입에다 붙여요. 우리나라라고. 그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정혜인 씨는 발표를 하는 건 참 좋았어요. 근데 발표의 논지가 사실은 본인이 지금 현재 찬성인지 반대인지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규덕 씨. 예. 최규덕 씨도 지금 현재 점수가 제일 높아요. 첫째, 발표를 많이 했고, 첫 발언을 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발언을 처음 이끌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발언,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요. 계속 볼펜을 돌려, 이게.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서, 제스처 할 때는 차라리 두 손을 이렇게 해봐요. 두 손, 다 같이. 두 손을 해가지고, 제스처 할 때는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성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스처 하려면,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스처 하려면 이렇게 제스처를 좀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주고, 안 하려면 아예 제스처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된다. 최기도 씨는 상당히 점수가 좋게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럼 자그마한 실수였으니까. 김경민 씨인가요? 정민 씨인가요? 김정민. 예, 정민 씨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잘했던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나머지 한 분이 지금 안 했습니다. 노경수 씨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줬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조직 생활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김진환 씨 같은 경우는 보면, 영국에 대한 예를 끌어오고, 막 아주 내용이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근데 김철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이야기가 2번 정도 이야기하면서 그 연규 결과까지 얘기하고 아주 전체적으로 논지가 아주 뚜렷하게 아주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몇 가지 지적을 해주자면, 저희 나라라는 얘기 또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복장 상태가 조금 그렇게 지금 조금씩 삐뚤어졌어요. 이게 좀 봐주고. 그리고 귀걸이를 댈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귀걸이. 남자들이 귀걸이 하는 거 어른들은 굉장히 싫어요. 저 정도 되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귀걸이 한 10년밖에 더 나겠어요. 10에서 15년밖에 안 날 텐데 별로 상관이 없는데, 웬만한 나이 든 사람들 귀걸이 하잖아요. 특히 저 주위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 연습 볼 때는 알겠죠? 그리고 이가 지금 카락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세가 너무 이거를 좀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어.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 주면, 우리 노경수 씨는 진짜 끌려서 발표하는 거, 끌려서 지금.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발표를 해야지. 끌려서 옆에 사람 지적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발표하는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조금 자기가 끌려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사전에 좀 준비를 좀 해온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데 좀 많이 해보겠지만.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다음에 할 때는 다 같이 있겠죠? 예. 고맙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줄 테니까, 첫째 토론 면집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토론 면접 생각하면 TV 토론, 100분 토론이나 SBS에서 하는 토론 12 이런 거 보면 계속 맨날 싸우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토론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얼마큼 배려하는가. 이 사람이 조직 생활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제시해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 의견을 깎아내리고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주도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플러스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진행자를 뽑아야 돼요. 진행자를 하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진행자. 자, 성함이?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씨. 내용을, 우리가 하는 내용을 적겠다. 자, 성함이? 최원근입니다. 최원근 씨. 서기. 자,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그 얘기를 해드리면, 진행자와 서기를 먼저 선택하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반드시 점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역할을 맡겠다라는 주도성을 보여준 거니까 상당히 점수를 받는데,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진행자를 내가 손을 들었는데 진행을 잘 못해. 그러면 더 마이너스예요, 완전히. 서기를 하겠는데 서기해가지고 잘 적지 못하고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기를 맡았을 때도 적으면서 자기가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의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진행자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발언권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진행해줘야 되고, 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간 내에 우리가 토론이 끝날 수 있도록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10분이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10분보다 한 15분까지 할게요. 15분. 그래서 10분 정도 하고 5분 정도 피드백 하는 걸로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생각해 봅시다. 10분 동안 하려면 각자 한 2분 정도 그 아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측면이 중요하니까 진행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자, 지금 발언권 드립니다. 이제 시작. 네, 저희가 그 언론 통제에 대해서 요즘에 또 정치가에서 이게 그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이렇게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이렇게 하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 통제가 좀 많이 심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론을 통제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찬성과 반대를 할 건데, 찬성하시는 분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할게요. 요쪽하고 나눠서 이렇게, 왜냐면 누가 찬성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찬성을 이쪽으로 합시다. 찬성. 자, 이쪽을 우리가 반대라고 합시다. 자, 시작하세요. 예, 찬성 먼저. 예. 네. 여론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국가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 근데 이거를 너무 무방비하게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재를 안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뭐 저희가 봤지만 뭐 허황되거나 과장된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은 약간의 통제가 아닌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쇠고기 같은 것도 그 강우병이나 그런 약간의 가장된 허위 사실을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가 없게 이렇게 허위 사실 약간의 그런 가장된 게 있기 때문에 더 큰 뭐 촛불 시위도 좀 이렇게 너무 커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 통제, 언론 통제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없으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국민의 알 권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 뭐 댓글을 단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언행 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보완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나온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뭐 이번에도 정선희 씨가 뭐 연예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악성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네티즌들이 조금 많이 달게 돼서 그 변재한 씨가 그 자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저는 이런 문제가 뭐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이런 그 연예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언론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진짜 언론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인터넷이 너무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알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알 권리 그냥 통제한다는 사실만 알고 한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습니다. 대책도 없이 대책이 뭐 방안이나 뭐 그런 게 생각해요. 인터넷이 너무 개방이 요즘 되는데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요즘 인터넷상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명제 같은 그런 제도로 인해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언론 통제가 좀 아니다 생각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이죠? 말씀드리는데 저도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정보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제를 하면 국민들이 많은 그 지식을 잘 얻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알 권리인데 그 사회에서는 그 전체적인 통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통제겠죠. 그 말을 아직 뭐 댓글을 단다든가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의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게 되면 좀 나쁜 말은 좀 이렇게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이렇게 가려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말, 좀 이렇게 거짓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이 여론 통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서는 저도 예를 들면은 그 댓글을 예를 들면 정신적인 피해가, 육체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항상 인터넷에 들어가면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댓글을 통해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그 자살도 많이 하고 고통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나 이런 걸 들어보고 다른 생각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 아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생각해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찬성 쪽이 그 언론 통제를 안 하면 사회적인 혼란을 좀 막기 힘든 것 같아서 약간 찬성 쪽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자기 다른 생각 갖고 있거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통제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통제라고 자꾸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데요. 통제라는 단어보다 약간의 규정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이라는 거는 뭐 우선 초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명제나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생겼으면 하는 뭐 그런 규제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 있었으면은 불편분만 없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 해결책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자, 이제 그만 하나로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토론이 진행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분씩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박홍근 씨 같은 경우 발언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 부분이 아주 이렇게 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언론 통제를 규정으로 정의한다라는 게 어떤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논리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뒤에까지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뒤에 뭔가 근거를 댈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해놓고 얘기해보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최익환 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아주 이야기를 했었고, 또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말씀 잘 들었고요, 딱 아주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아주 잘했고, 정선희 씨 얘기도 끌어내리면서. 근데 문제는 최익환 씨는 이제 이야기하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근데 말이 이제 끝에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 전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말씀하실 때 뒤에다 힘을 줘서. 자, 지금 해보세요, 이제. 다시. 뭐, 정선희 씨 얘기를. 자, 예.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뭐 연예인 정선희 씨도 그 안재환 씨 돌아가시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그렇지. 거기까지 당하셨습니다. 딱. 당하셨고요. 딱 이렇게 끊고 또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끊지 않고 나가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늘어지는 느낌 받으니까 좀 끊어주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김호준 씨가 아주 진행자 역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남자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 편한 분위기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딱딱한 거 말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진행자는 딱 어느 정도 그 진행권을 갖고, 내가 진행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다 너는 발표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 주도성을 갖고 좀 해야지. 최원근 씨 같은 경우는 내 마지막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늦게 발표를 했어. 그렇죠? 발표를 아까처럼 처음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생각이 있으면요. 발표 끝나는 대로 이게 진행자가 저를 지목하기 전에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그렇죠.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가 주기 전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돼. 발표를 잘했는데, 그 부분 아까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발표 잘했는데 그거 조금 나중에 너무 늦게 하니까 마이너스 받을 수 있어요. 이준호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 통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여러 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단답식이야. 너무 단답식.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야기의 그 뭐 예도 들어보고 뭐도 해보고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되고. 이진기 씨, 이 지금 복장이 이걸 입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다른 사람 다 봐. 괜히 더운데 왜 입고 있어 이거? 그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그리고 명찰은 언제 써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명찰 딱 해가지고 가야지. 그 명찰 안 하고 있으면 무조건 많이 써야 이게. 그리고 명찰 삐뚤어지지 말고요. 명찰 삐뚤어지면 이게 또 사람이 삐뚤해 보여요. 잘 하고 마찬가지로 옷들이 입고 해서 발표 왜 안 했어요 우리 최준호 씨? 긴장이 돼가지고. 예? 긴장이 발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고. 한성미 씨가 상당히 열심히 했어. 첫 발언도 하고 찬성 쪽으로. 근데 나중에 왜 자기 의견을 또 바꿔 이게? 이게 또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이렇게 정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조직 생활은 내가 피치 못하게 이 오더가 오면 그걸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바꿔버리면 이 사람이 이게 줏대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약간 상대방의 배려를 해가지고 배려를 하고 그거는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지 의견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발표한 첫 발언도 잘하고 그 발표 태도도 상당히 좋아요. 아주.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한 거잖아요. 이때껏. 아주 이 정도면 뭐 잘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장 상태도 좀 단정하게 하시고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질문이 질문.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진행자가 진행자가 어떻게 보면 진행자가 이제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 토론의 어떤 결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 면접에서는 토론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는 게 아까 TV 토론을 봐가지고 TV 토론에서는 이게 진행자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고 끝내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론 면접의 목적은 그 토론에 얼마큼 그 사람이 기여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조직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직 생활에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큼 조직에서 기여도가 얼마큼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박광호 씨 질문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